네, 오늘은 531 프로젝트 2차 부등식 부분 16번부터 최대한 풀어서 37번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두 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각각 그래프를 그릴지 범위를 나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은 의미로 이렇게 보내고 6이라고 하시면, 그쵸, 이런 건 경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마이너스 2에서 끊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는 얼마로 오다가 기울기 마3으로 오다가, 그쵸? 그 다음 다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얘는 양수, 얘는 음수 하시면, 양수, 음수 하시면 x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계 얼마? 네, 1. 이런 상황이네요. 1을 집어넣어 보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1에서가 딱 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구하시면 되는 상황인데요.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 보셨어요. 3이고요. 아까 기울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3이 커지기 위해선 1만큼이 작아지면 돼서 마이너스 3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가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문제에서는 a 값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2니까 a는 2,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두 개 더한 건 마이너스 1, 1번 오시면 되고, 원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주어진 식으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을 해놓고 1을 집어넣은 거에서 1을 뺀 녀석으로 가지고 갔었죠.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지 못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유형이고, 항상 아이들이 많이 틀리거나 혹은 오답, 그러니까 풀이가 시원치 않은 상황들이 올 수 있는 삼각형의 결정입니다.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첫 번째로 제일 긴 변을 찾아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네, n 플러스 8이 무조건 제일 긴 변이네요.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n은 4보다 작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선 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시면 됩니다. 둔각삼각형은 n 플러스 8의 제곱 하고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4의 제곱, 빗변의 길이가 더 크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식을 정리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8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2, 4가 되면서 n의 범위가 다음처럼 마이너스 4와 12로 나오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4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자연수 문제에서의 최대값은 11 나오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사실상 낙생에서는 지금보다는 언제 명제 때 더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D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네요. 식의 형태들을 봤을 때 어때요? 코시 슈바르츠가 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D를 이항하셔서 12-D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8-D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코시 슈바르츠로 만들어 주시면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A, B, C의 제곱. 지금 문제에서 우리 이미 여기가 개수들이 1로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제곱들로 1을 맞춰주시면 식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어진 3이라든가 48 마이너스 d 제곱이라든가 여기도 12 마이너스 d의 제곱이라든가 라는 걸 넣어주시면 주어진 식이 뭐로 정리가 될까요? 네, d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지금 보니까 개수가 4 d 제곱 마이너스 24d는 부동방향은 4쪽으로 다물어져 있겠네요. 그럼 d제곱 마이너스 6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d는 0과 6 사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알파의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까지 써도 좋겠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0이라고 쓰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실수 베타는 최소로 6 정도 지금 쓰시면 되겠죠. 0의 제곱, 6의 제곱, 그래서 36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뭐 센이나 쉬운 문제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완전 제곱이라든가 아니면 판별식 둘 중에 자기가 하나 놓치는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요. 2, y, x에 대한 식이 더 없나요? 네, x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4ay 8은 0보다 크다.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시면 되겠죠? 네, 8은 0보다 작다. 이제 심한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이 정도 문제들은 잘 다루지 않는 상황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2로 나누신 다음에 또 한 번 얘도 실근에 대해서 성립하셔야 되니까 a제곱 또 한 번의 판별식.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이 부분, 두 번째 여기 부분.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제곱하셔서 더하시면 어차피 사실 이때 a제곱은 4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2배 하셔서 정답 내셔도 괜찮습니다. 1번 나오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두 부등식 중에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됐으면 좋겠는데 네, 됩니다. 뭐하고 뭐로 인수분해가 돼요?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 정도인가 봐요. 그러면 그냥 바로 수직선으로 그리게 되면 3 등호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수직선이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문제의 난이도는 앞에 있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쵸? 인수분해가 누구로? x-a x 아니다 a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것보다 작고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는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근의 합집합은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공란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 자체가 부등식의 방향은 요러하지만 요런 모양이어야 그쵸? 합집합이 반드시 모든 실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시면 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a가 0보다 작아지면서 주어진 경계들을 여기다 a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걸 쓰셔서 이제 문제의 등호를 살펴봅니다. 합집합이 전체 실수가 되시면 되겠어요. 부동 방향으로 따지시면 주어진 이 녀석은요. 어때요? 네, 작거나 같아 주시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이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a는 음수다라는 거 꼭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오겠네요.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의 공통 범위는 2번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인수분해 되고 부동호 방향 결정하는 것까지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대요.
그럼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왔겠네요. 그래서 P의 값은 위에 거에서 올 테니까 1을 집어넣으셔서 P는 마이너스 5 오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식에다가 플러스 12 넣으시면 144 더하기 24 P는 마이너스 5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Q의 값은 마이너스 24로 나오겠네요. 그 상태에서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좀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x는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3과 8 사이. 모든 정수의 합이기 때문에 마3부터 마1까지는 자연 소거될 거고요. 4, 5, 6, 7, 8 이렇게 5개가 될 때에는 요 가운데에 있는 녀석의 5배 해서 6, 5, 30 이렇게 내시면 간단하게 풀리실 것 같습니다. 22번 절대값 문제인데 지금 사실 요 안에는 x-2라는 인수가 있어요. 또 여기도 x-2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x-2나 -2, 0 이렇게 범위로 나눌 건지 확인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X축의 위치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가 음수로 벗겨졌을 때가 기울기가 음수일 거고요. 그죠? 맞나요?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2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 기울기가 양수인가요? 헷갈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네요. 그 상태에서 다시 그럼 플러스로 이렇게 다 지워졌어.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주어진 식에서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벗겨지시면 그렇죠? 그러면 3x 더 가파른 양수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원만하게 내리고 여기서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서 각각이 여기가 얼마? 우리가 처음 경계로 잡았던 마이너스 2 여기가 두 번째 경계로 잡았던 플러스 2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다 양수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음수로 내려가겠네. 그 상태에서 2차 함수를 좀 그려봅시다.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여기 갖고 있는 기울기가 엄청 센 기울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가파르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상태라고 하면 이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 거잖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만 간단하게 살피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으로 벗겨진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벗겨졌던 3x 마이너스 2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여기 체크를 해줄 거고요.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여기 직선에 해당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하고 비교를 해서 근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에 해당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근 자체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3하고 마이너스 2 뭐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3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이 더 큰 부분을 말하여라. 1부터 3까지 밖에 없네요. 그러면 한 개
이렇게 그림을 이용하셔도 좋고, 수식을, 이거는 자기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기가 수식을 이용해서 빨리 푸는 게 더 낫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이젠 내신이 임박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 단원을 지나고 또 2학기 때 함수 단원을 지나고 나면 사실 이런 속도전을 할 거리는 다시 수원이나 이렇게 갔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한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제가 항상 부등식의 해는 경계에다가 방향만 넣는 거다라는 걸 알려드렸죠. 그래서 주어진 요 동그라미 x 2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사실 x의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려면 6, 7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7분의 x-5는 0 이라는 식인데요. 네,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2 또는 4.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4에다가 1을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x는 28에다가 5를 더하니까 33.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x의 값은 사이 값을 갖고 마이너스 9부터 33. 문제 끝까지 읽으시면서 정수의 개수인지 자연수의 개수인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은 네, 주어진 시에서 계산을 하시면 몇 개예요? 41개. 정답 5번 오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주어진 이번에는 항상 성립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어려운데, 어려우려면 이 부등식의 방향이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다 물어져 있죠. 이게 왜 쉬우냐면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사실 이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으셔도 되지만, 그래서 인수분해로 꼭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은 경계값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경계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0보다 네,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2를 집어넣은 8 마이너스 플러스겠지? 플러스 2a. 잠깐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서 갔냐? 그렇죠. x는 2, x는 2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a제곱은 역시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녀석은 a가 2 또는 a는 마이너스 4가 나왔고요. 두 번째 있는 얘는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4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진 식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그 공통범위를 찾아주시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는 4보다 크다가 나와서 주어진 식의 차이는 8 나오시면 되겠네요. 25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이 표현, 이것도 이제 우리 수업에서 한두 번 나왔고 앞으로 수원, 수투 계속 나올 거죠. 얘의 최대값이 얘의 최소값보다 크다. 그래서 봤더니 이차함수 최소값 같게 생겼고 이차함수 최대값 같게 생겼네요. 주어진 범위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함수가 요 제한된 범위에서 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0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크다. 얘는 어때요? 1이 축인데 이 안에 축이 있죠. 그래서 1을 집어넣은 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a는 2. 네, 이론만 아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정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3번 오시면 되겠네요. 26번 한근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며 다른 한근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실수 a가 존재하는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주어진 식의 개수가 2차 식이 없어요. a.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쪼개서 가져가는 게 좋은지 확인을 하시는데 지금 얘도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근의 분리해서 근의 위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잖아요. 한근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고
한근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계값으로도 충분히 범위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0보다 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해서 가볼까? 난 할 수 있어. 마이너스 6a 안돼 2 더하기 8 더하기 7 17? 17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2는 좀 안되겠다. 8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0보다 작다. 경계값의 부 방향으로만 살피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a 플러스 31은 0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러면 주어진 녀석들의 경계들을 수직선에 올바르게 그리면 첫 번째가 너무 삐딱하게 났다. 6분의 10 요 녀석이 6분의 1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7에 해당되는 게 저 맨 위에 있는 거다. 그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누구예요? 10분의 31. 어디 있어? 여기쯤 있어요. 10분의 31. 방향은 A는 작다. 네. 세 개가 모두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는 6분의 17과 10분의 31 사이가 되면서 PQ 곱해주고 60배 해달랬어요. 그러면 17 곱하기 31 하시면 되겠네요. 17 곱하기 31 527 오시면 되겠네요. 27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 중 한 근은 0과 2 사이에 위치하고 라고 했어요. 얘는 서로 다른 두 근 중 한 근만 만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프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위로 블록인 절대로 이건 수투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kx 빼기 k를 그냥 두고 k라는 녀석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걔를 음수 마이너스 k로 해석되지 않게 두시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가 2차 함수에서 위로 블록인 함수가 돼버립니다. 좀 키울까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 1과 2 0과 2 사이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얘가 항상 어딜 지나요? 네, 1,0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치?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근이 가는 경우 있죠. 0과 2 사이에 두 근이 오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볼게요. 0과 2 사이에. 그럼 양수인 상황에서는 다 가능하네요. 그래서 기울기 K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완전 세워지기 전까지는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는 다음에 여기 값이 얼마예요? 2를 집어넣은 거니까 2, 마이너스 4 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 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접하는 기울기를 살피실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네, 더 가파라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보다 작아지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근은 모두 여기 사이에 있다.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뒤에 게 되는 줄 알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두 근이 뭐뭐 사이에 있다고? 마이너스 10과 1 사이에 있대요. 20도 마이너스 1인가 했다가 진짜 마이너스 10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조건 확인해야 돼요. 축의 위치. 판별식부터 쓸까요? 판별식. 축의 위치. 세 번째. 네, 경계값의 부. 이렇게 살펴주시면 돼요. 그럴 때 여기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짝수공식 쓸 수 있죠. 자, 두 근 0보다 크거나 같다. 축은 그냥 가지고 올게요. 마이너스 k이고 그게 마이너스 10과 1 사이에 있으시면 됩니다. 경계값의 부호라는 건 주어진 시한테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 양수여야 되고요. 1을 집어넣어도 양수이셔야 됩니다. 주어진 식들이 첫 번째 판별식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제가 조금 계산은 미리 해놨거든요. k제곱 마이너스 k 42는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과 7 사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있는 경계값, 뭐 축의 부호, 축은 k는 마이너스 1과 10 사이. 세 번째 경계값의 부호에 해당하는 누구를 집어넣은 값들, 뭐 10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10이나 1을 집어넣은 값들. 저는 당연히 주어진 식에는 1을 집어넣는 게 쉽잖아요. 그치?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봤더니 3k제곱 마이너스 38은 0보다 크다. 여서 k제곱은 3분의 83. 이게 약 27점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k는 네, 6부터 7, 8 이런 식으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번째 조건에서 마이너스 10을 대입해 주시면 문제에서 정수 k의 값인데 어차피 이 범위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되거든요. 6이냐 7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 10 집어넣은 값이 k제곱 22k, 또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을 집어넣어 봤더니 어때요? 36 마이너스 132 플러스 16. 보시다시피 이게 108밖에 안 돼서 이게 0보다 작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의 값은 7. 이거를 굳이 뭐 허근이 아니라 무리수인 근의 근사값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후보군이 결국에 마지막엔 누구? 6과 7 밖에 없었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녀석이 누구와 누구? 네, 얼마? 2와 3이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교점이 2와 3 바깥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역시 조건이 까다로운데 문제의 식이 2차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는 k x 플러스 1 더하기 3까지도 함께 보고 2x 제곱 이런 식으로 묶어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 대해서 빨리 그려. 마이너스 1, 얘는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3은 이 안쪽에 자리매김하게 될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2, 집어넣으시면 8. 그쵸? 그냥 이렇게 3, 얼마예요? 집어넣으시면 3,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 녀석하고는 만나라는 거야, 만나지 말라는 거야?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완만해야 되고요. 이거보다는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진 시기에서 얘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x값이 얼마만큼? 4만큼 증가할 때, 맞냐? 여기가 4야? 3만큼 증가할 때 5 이고요. 얘는 ax의 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15만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는 여기에 1 하나 보이고 있고요. 4, 5부터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50까지를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에서 몇 개? 4, 2, 3, 두 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8. 정답은 4번 오시면 되겠네요. 그래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 풀이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29번 문제입니다. 29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물론 지금 등호 있고 뭐 이랬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 가우스는 등호가 없더라도 등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가우스 x 3, 가우스 x는 정수잖아. 항상 2분의 3보다 큰 정수. x는 누구부터 해야 돼요? 네, 그렇죠. 2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밑에 있는 얘도 가우스 X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4하고 2라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가우스는 항상 그냥 문제에서 틀리고 싶지 않으시면 정수회를 이렇게 한번 쭉 뽑으신 후에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5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틀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꼬집었던 녀석이에요. a가 0부터 루트 2까지 펌이 나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주어진 부등식이 x 빼기 4, 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제곱,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각각의 경계들을 구하는 거예요. x는 4, x는 마이너스 a, x는 a 제곱, x는 1. 그러면 이거를 마치 함수인 것처럼 y는 4, y는 마이너스 x, y는 a 제곱,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함수식으로 살피자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미리 여기 보이시죠? 마법으로 쭉 가지고 올 거예요. 네. 그럼 주어진 식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정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얘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럼 사실상 지금 빨간색 진한 거 한번 볼까요? 그 위와 사의 사이 됐어요. 빨간색은 사이에요. 빨간색 a 제곱부터 여기 사이. 그다음 파란색도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느낌입니다. 됐나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0부터 계속 뭐가 없어요? 네, 파란 거 바깥쪽으로 겹치는 정수값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빨간과 빨강 사이에는 지금 누구 하나? 0 하나의 정수가 있는데 그걸 파랑보다 작고 파랑보다 크다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딱 마지막으로 성립하는 때가 바로 a제곱이 정수 누구를 가질 때? 5를 가질 때이기 때문에 그것만 살펴주시면 정답 3번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연습해야 됩니다. 원래도 낙생이나 중앙 이런 영덕 이런 학교들에서는 자주 나오던 문제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살펴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풀이가 길어져 가지고 한번 끊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